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 261쪽 협회 편부터 해서 가볍게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가 261쪽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협회 편인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독특하다라는 말은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 이런 게 출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변호사 협회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데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독특한 단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제자 중에서는 협회 직원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는 하나 이상 반드시 출제되는데 단원이 굉장히 후지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원 그렇게 정리하시고 교재 261쪽 제일 상단에 협회편 옆에 보면 작은 글씨 30회, 32회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뭐 31회도 거의 지문 하나는 당연히 올라옵니다. 한 문제 거리로 안 돌아서 그렇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반드시 나오니까 협회는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단어는 후진데도 중요하다.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했고 첫 번째 협회의 설립이라고 들었는데 뭐 설립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냐마는 공부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공사들의 이렇게 나가죠. 개공사의 일단 동그라미 단체를 말한다 해서 이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공사의 단체다. 그게 이 단원에서 의미 있고 자 바로 밑에 법조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설립 목적 1번에 1번 개공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갑니다. 일단 개공사의 동그라미 자 중간에 있는 내용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세 줄, 네 줄 내려오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줄 거니까 동그라미하고 줄 거는 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개공사가 설립할 수 있다. 다시 개공사들의 단체를 강조했습니다. 하단 협회의 성격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면 이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협회의 설립 절차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1.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데 몇 명? 300명이 정관을 작성해라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지금 협회를 만드는 절차에서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왔는 것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발기회라는 말은 우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게 발기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발기회를 하면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창립총회를 여는데 당연히 개공사들의 단체니까 개공사 몇 명이 모여야 된다? 600명이 모여라. 600의 동그라미. 그런데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오면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되죠.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갈로 열고 서울에서는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라는 숫자가 시험에 잘 들어온다고요. 자, 이제 체크해 드렸으니까 대답합니다. 협회를 만들 때는 몇 명이 발기를 하고 300명이 발기를 하면 첫 번째 회의를 하는 것을 창립총회를 하는데 창립총회는 600명이 모입니다. 300, 600 숫자 기억하기 좀 쉽죠. 자 그런데 한쪽에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최소한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이제 이 숫자가 갈로 역히 문제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300, 600, 120 하고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숫자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밑줄 끌까요? 국토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밑줄 긋고 누구한테 인가라고요? 국토장관. 그러니까 앞으로 협회는 전부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국토장관이 인가를 해줬고 국토장관이 뭐 제재도 가하고 모든 내용은 국토장관하고만 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별표합니다. 자, 줄 것입니다. 설립 등기하여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줄 긋고 체크했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협회는 어떻게 설립합니까? 어떻게 성립합니까? 하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에 딸려 들어가는 학생 90% 나옵니다. 90%. 그래서 4번을 별표한 거예요.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꼭 체크하시고 등기는 어디 하라요?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는 곳에 하래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를 밑줄 딱 긋고 이전에는 서울에 둔다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시 적어놓고 X 표시하셔야 됩니다. 협회 본사를 서울에 둔다라고 하면 틀리는데 왜 틀리는가 하면 지금은 세종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도 되고 세종에서도 되고 부산에 있어도 되고 협회 본사를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들어오면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협회 본사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서울에 있습니다. 봉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역 9번 라인인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회 구경도 한번 하시고, 왜 그러냐면 전국에 20만 명의 경호사들의 10만 명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도 서울에 두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법으로는 서울에 둔다 하면 틀린다 체크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조직을 구성합니다. 오른쪽 263페이지. 자, 지금 나오죠. 1번 주된 사무소. 협회는 주된 사무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므로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다만 줄 걸까요? 소재지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전국 어디라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서울에 둔다 하고 틀리게 답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X. 자, 그럼 본사가 만들어졌으니까 동그라미 2번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기여.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걸까요? 특별시, 광역시도, 시도에는 지부를 두고 지부 동그라미, 시, 군, 구에는 줄 거 놓고 지회를 동그라미, 그리고 둘 수 있다에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두어야 한다 들어오면 얼마나 까칠합니까? 그러니까 지부, 지회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임의적인 사항이니까 그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얼마나 까칠했습니다. 그 별표 딱 찍어놓고 두어야 한다 하면 X.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결론은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이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당연히 가입하게 될 겁니다.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다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한다.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지부는 어디에 둔다고요?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두는데 요거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부, 지회를 조직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 안 하신 분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약합니다. 지부가 시군군지 지회가 시도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문제도 다 물었습니다. 지부는 시도에 두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고 지회는 시장, 군수청장에게 신고를 하니까 신고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부, 지회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릴까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했다면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서울 사람들은 서울시 지부가 되겠죠. 그 다음 종로에서 왔으면 종로구 지회가 되겠죠. 시군구는 지회를 두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옆에다가 자기 주소대로 지금 한번 적어봐요. 자, 지금 받아쓰기 했는 거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경기도에서 왔으면 경기도지부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죠? 용인에서 왔으면 용인시 지회라고 자기 주소대로 한번 적어보라고요. 그러면 자기 주소 적은 것은 잘 안 헷갈린다고. 그래서 지부와 지회를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도 못 적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자, 자기 주소대로 적으라 그랬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왔으면 어떻게 적는다?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서울시 지부 종로에서 왔으니까 종로구 지회가 되잖아. 시군구 그죠? 그렇게 주소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다고요. 그 주소대로 적으셔야 그 지부 지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소는 기억하실 거니까. 자, 앞에 분 다 적으셨으니까 뭐라고 적으셨어요? 읽어봐요. 못 적었어 아직.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일단? 강남에서 오셨죠?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된다? 서울시 지부 강남에서 왔으니까 강남구 지회 고래 적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지부 지회가 정확하게 적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하는 관청을 안다니까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서초구 지회. 서초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서초구 지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주소도 잡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여기 하남에 오신 분이 계셨던가 봐요. 다 서울시 지부, 뭐 서초구 지회, 강남구 지회 이래 적는데 자기는 경기도 지부, 하남시 지회 이래 적더라니까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두 개를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총명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탈락해서 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총명했던가 봐. 그죠? 지부 지혜를 정확하게 보시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부 지혜를 잡았습니까? 그러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시군구 지회는 어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신고 2개 딱 잡았습니다. 조직. 자, 내려가면 큰 2번 하단에 의결기관 첫째 줄에 총회가 있고 거기 동그라미 2번인 보시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총회 의결의 보고 임무 해놓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옆에다가 암기 적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한 문제거리로 물을 수도 있고 이 지문을 무조건 시험에 띄우는데 자, 왜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예전에는 협회가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게 7가지나 됐습니다. 뭐를 보고하는데 다 없어지고 하나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 총회 의결 내용.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까지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15일 내로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냅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의 보고사항은 전부 다 없어지고 하나만 보고하니까 꼭 기억하실 것.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264페이지 드디어 가운데 3번 협회의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조직을 갖췄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가 하는 업무가 들어왔고 업무도 비교적 중요한데 이게 업무가 왜 중요한가 하면 협회가 하는 업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1 내려가면 협회는 고유 업무를 한다. 고유 업무의 동그라미. 그리고 쭉 내려가면 2번 협회는 수탁 업무를 한다. 수탁 업무 동그라미. 그래서 업무가 2가지가 있는데 자, 이 협회 단어는 후진데다가 이런 업무에서 시험에 문제를 물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지나가지를 못한다고요. 자, 다시 협회는 업무를 2가지 합니다. 첫째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 다음 수탁 업무라는 것은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수탁 업무부터 봅시다. 수탁 업무 제일 하단에 박스 넣어놨습니다. 1번 실무 교육 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교육의 동그라미. 제일 밑에 2번 시험의 시행, 시험의 동그라미. 자, 그럼 받아서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 업무를 받아서 한대요. 자, 지금 이 받아서 하는 수탁의 반대말은 뭘까요? 수탁의 반대말. 위탁이겠지. 위탁은 맡기는 거, 수탁은 받는 거예요. 지금 협회 편이니까 협회가 받아서 하는 게 2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교육과 시험 업무인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교육을 누가 시키는지를 알아야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때 진하게 공부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지금 이 정도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이때 시장이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지금은 아니지만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들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맡겨요. 어디에? 협회에다가. 그러니까 협회가 받았으니까 수탁 업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를 알아야 지금 뭐가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2번째, 우리 수업 첫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명색이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는 알고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죠? 누가 할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 학원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한 30년 공부 더 합니다. 학원에서 시험 치는 건 모의고사고 본고사를 누가 실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한다고 배웠습니까?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실시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장관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들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협회에 맡겨요. 맡기니까 협회가 받아서 하면 수탁 업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이 업무를 누가 하느냐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안 잡혀 있는 분은 더듬더듬 거리시는 분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도에서 가끔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야, 나름대로 중개사 공부를 좀 한다고 했고 또 뭐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내용도 잘 알아들었는데 점수가 뭐 같아요. 이런 말 가끔 해요. 복도에서 만나시면. 그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갈로 열고 공부를 안 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점수 이상하다는 소리만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신경 쓰고 있는 민계 정도, 민계는 뭔지 아시죠? 민계공 정도의 고민의 반만 하면 중개사법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공법 문제를 오늘 주면서 본고사 시험 문제를 오늘 주면서 책 보고 푸세요 이래도 이러면 100점 못 받아요. 공법 문제 지금 주면서 책 보고 풀으라 이래도 왜?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양이 크잖아 그지? 근데 중개사법은 시험지를 주면서 책 보고 푸세요 그러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나와요. 그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짧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근데 안 하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도에서 만나면 이해하기도 쉬웠고 재미도 있었고 잘하는 것 같고 다 했는데 점수가 못해. 갈로 열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기표도 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할 건 암기도 좀 하고 그죠? 또 한번 틀려도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도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옆으로 갔는가 하면 교육을 누가 실시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협회에 맡기니까 협회는 받아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돼 있다고. 2개 수탁 업무. 자 이제부터 고유 업무가 양이 쫙 들어오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박스 1번부터 7번까지가 들어오는데 이 후진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물으면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손 못 대겠죠. 그래서 이걸 놓칠 수 없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협회가 하는 고유 업무 1.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품위 동그라미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 합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지도 동그라미. 3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합니다. 제도 동그라미. 4번 윤리 현장의 재정 실천 윤리 현장 할 때 윤 동그라미. 5번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 찾았습니까? 공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달성 정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협회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협회 회장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협회 회장님을 만나보니까 협회 회장님 이름이 윤정공씨래요. 어디 윤씨입니까? 그러니까 파평윤씨 그러던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협회 회장이 누구다?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협회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님이 이래 나가는 거예요. 어디 윤씨라고요? 파평윤씨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해서 제목을 잡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잡혀있는 분들은 윤이 뭘까요? 윤 하면 윤리 현장밖에 나올 말이 없지 뭐. 윤리 현장, 정보 제공, 공제 사업 할 수 있다. 품위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품위는 유지 이거밖에 붙을 말이 없죠.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 내가 회원을 지도한다 이 말이나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다 같은 말이에요. 회원을 지도 교육 연수합니다. 그리고 달성이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가니까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다는 끝난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다시 협회는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고유 업무 어떻게 기억합니까? 회장님을 알아야 돼요.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해서 이제 시험 때까지 제목을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봅니다. 중개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중개업 2. 윤 3. 정 4. 공 5. 기타 목적 달성 이렇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다면 답이 몇 번이죠? 답이 몇 번? 1번이 보입니까? 지금 방금 업무를 공부했으니까 여기 중개업이라는 건 없잖아 지금 그죠? 그건 답이 1번인데 근데 협회에 관한 업무를 시험에 물으면서 여러분은 1시간 동안 긴장되게 지금 그 중개 업무에 관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협회가 중개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너 시 마 절 가요 가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5번 탁 봐봐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기타 목적 달성 굉장히 영양가 없어 보이거든 그죠? 공부 안 한 사람도 확신을 딱 가지고 탁 찍습니다. 찍어놓고 나와서 책 찾아보고는 틀렸네 이래 되죠. 틀렸네. 정작 답은 1번 했는데 다른 데서 헤매고 있다고요. 그래서 1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번 출제됐던 문제를 두 번 틀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협회 업무하면 윤, 정, 공 회장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적어놓고 천천히 내용을 체크해 넣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두 번 놓칠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상식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지만 중개업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하는 게 중개업이잖아. 그죠? 근데 무슨 협회가 아파트 하나 살래요? 팔래요? 이런 업무를 할 일이 없지.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중개업, 중개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강조했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업무를 지나갈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죠. 하나 더 물어볼까요? 다음 중 협회의 업무로서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른 놈은 이렇게 물어놓고 1번 실무교육, 2번 윤전공 품위제도 이렇게 나오면 답이 몇 번일까요? 역시 답이 1번. 왜 1번? 1번은 수탁 업무, 나머지는 뭐다? 고유 업무.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해서 협회 업무표는 딱 잡으셔야 됩니다. 협회 자체 단원이 후진되다가 이런 데서 문제가 하나 들어오는 걸 놓치면 점수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 이름으로 꼭 기억하실 것. 자, 그런데 오른쪽 265페이지로 넘어가면 상단에 별표죠. 고유 업무로서의 공제사업은 별도로 다시 공부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밑줄을 딱 끊는데 참고로 협회 회장은 실제로 윤전공 씨 아닙니다. 집에 또 밖에 나가서 괜히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쌤이 그러던데 이러시면서 싸우지 마시고 제가 파평윤 씨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윤전공이라고 싸우시는 분 계시던데 협회 회장은 누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까지는 계속 회장이 윤전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름은 뭘까요? 몰라요. 나가거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면 회장은 윤전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장님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자, 지금 별표를 한 공제사업이 왜 별표인가 하면 여기 윤전공 회장이 품위제도 지도를 달성하는데 공이 뭐다? 공제사업이잖아요. 이건 별도로 공부하겠다 하고 지금 단원이 딱 빠져나왔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라. 들으셨죠? 방법이 세 가지. 첫째 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세 가지고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뭐 이런 걸 공부했잖아.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한대요?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한다라고 수업 들었다고요. 왜? 공제는 협회가 하기 때문에 협회에 90% 이상 가입되니까 그때 공제 사업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 공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지금 별표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자, 공제는 이렇게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하죠? 1억. 법인은 2억. 자,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략 23만 원 좀 냅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3만 명의 개공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23만 원씩 내고 1년 동안에 사고가 나면 거기서 보장을 받는 게 보증보험 성격인데 자, 13만 명이 23만 원씩 내겠죠. 법인은 2억이니까 2배, 46만 원 내겠지 뭐. 자,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다 모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200억쯤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200억이라는 큰 돈을 모아놓고 이 중에 우리 회원이 중개사고가 나면 이 돈으로 왕창 도와주는 제도가 공제사업입니다. 나도 사고 나면 도와주겠지. 그죠? 그래서 공제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면 부조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서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억 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금액에서 원래 중개 사고가 나서 물어주는 돈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잘 모르시죠? 대략 5에서 6%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 물어준다 치고 200억에서 10%면 20억 물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돈이 얼마? 180억 남았겠죠? 뭐 할까요? 180억이 남았다면 뭐 하기는 밥 먹고 빵 사 먹고 관리비로 쓰겠지. 그죠? 그러니까 협회는 1년에 180억이면 10년이면 1800억, 20년이면 3천 몇백억이 막 돌아다닌다고. 그죠? 근데 이 돈들이 전부 누구 것이다? 회원들의 돈이잖아. 그죠? 그래서 회원들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층짜리 빌딩을 하나 사놓고 빌딩을 사면 월세가 나오잖아. 그죠? 자기들은 1층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수입을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입하기만 하고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면 5년쯤 사고 안 나면 뭐 23만 원 받는 것을 10% DC해 주겠다. 이런 이제 공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회원들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럼 등록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뭐 저리로 1% 이자로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돈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은 상당한 파워가 있겠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 협회 회원들의 개공사들이 전국 울릉도까지 없는 데가 없잖아 지금, 그죠? 13만 명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굉장한 정치적인 역할도 합니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주 기성세대들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협회 회장은 돈도 많죠, 조직도 많죠.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가는 거 준비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는 게 협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제 사업하는 부분은 돈을 관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0억 좀 들어왔는데 거기 한 10%도 안 되는 5% 정도만 사고가 나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습니까? 1년에 자동차 보험 예를 들어서 6, 70만 원 1년에 가입했죠. 사고 몇 번 났습니까? 거의 안 납니다. 거의. 5년 동안 자동차 보험 가입해도 한 번도 사고 안 났다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보험 사고는 5% 미만으로 적용된다니까요. 삼성생명에 한 달에 5만 원씩 넣다가 재사고 나면 1억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1억 받는 율이 몇 프로일까요? 5%가 안 됩니다. 보험 사고는 사고 요율을 그렇게 맞춰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니까요. 만약에 5만 원씩 내는데 1억씩 받아 나가는 사람이 50% 된다. 삼성생명 내일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5만 원씩 받는데 1억을 50% 내줘봐요. 버티겠는가, 그죠? 그래서 보험 사고율은 대략 5에서 6%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제 사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공익 사업으로서 비영리 사업으로 서로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데 사실은 갈로 열고 엄청난 영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도우라고 하는 소리지 시험에서 영리 사업이다 그러면 틀려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 공제 사업입니다. 자, 지금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265페이지 상단의 목적과 성격에서 니은 줄 거야 되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공제 사업의 목적. 공제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나오잖아 봐요.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이 누구다? 개공사들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에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공제사업의 범위 그런 건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하고 큰 연결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공제 규정의 내용 했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 하나 들어오는 것 거기 박스에 A, B, C 찾았습니까?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별표 팍 찍어놓고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줄 것입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해라. 10%는 책임준비금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개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어라? 100분의 10. 그러면 10%를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사고가 10%안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이게, 그죠? 사고가 50% 나는데 책임준비금 10% 가지고 있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아까 사고율이 대략 5에서 6%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체크하시고 4번 바로 밑에 공제사업의 운용. 자,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되 줄 걸까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책임준비금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100분의 10을. 근데 이걸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이 국토장관의 승인은 주로 꺼드렸지만 앞으로 협회는 무조건 국토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을 한번 느껴보라고 지금 체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5번 중요합니다. 별표.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의 공시와 개시라는 말이 있고 공시에 동그라미를 하는데 자, 여러분도 90% 이상은 협회에 가입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자, 우리 협회가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돈은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이월한 돈은 얼마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제목이 공시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둘째 줄에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로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 3개월이 시험에 나와요. 1개월 내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개념이 중요하다는 느낌 오죠. 여러분이 회원이라도 우리 협회가 거두어 들인 돈은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3개월 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5번 밑에다가 위반 시 옆에 받아쓰기 하고 그럼 공시 안 하면 위반이잖아. 그죠? 위반 시 제재가 뭘까요? 500만 원 과태료라고 받아쓰기 합니다. 그래서 공시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내려가면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의 재무 건전성의 유지라는 단원에서 오른쪽에 또 문제 하나 들어옵니다. 26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껐습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할 것. 그것도 시험에 들어오는데, 자,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100분의 100, 100%를 물어주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사고 나는 거는 30% 물어주고 저 사람은 50% 물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로 간다? 100분의 100. 그러니까 아까 숫자하고 구분해야 되죠. 책임 준비금은 얼마? 100분의 10.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그거 시험에 들어오니까 체크하실 것. 자, 박스 밑에 내려가니까 7번 역시 별표입니다. 국토장관은 공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국토장관은 협회가 공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와 공개사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밑에다가 위반시. 그럼 조치를 말 안 들으면 위반이 되잖아. 그죠? 받아쓰기 합니다. 위반시 해놓고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적어봅니다. 자, 지금 받아쓰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협회는 느낌상 받았다면 무조건 얼마? 500. 그죠?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 그 내용이 지금 교재 제일 밑에 있어요. 있는데도 여러분한테 받아쓰기 한 이유는 이제 두 번 이야기 안 할 거예요. 협회는 뭐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이거 감각 살리라고 지금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협회는 무슨 명령을 내린다? 박스 보면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것이 불량하니까 방법을 이렇게 바꿔라 명령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산 예탁 기간을 변경하시오. 자산의 정부 가격을 변경하시오. 등등등 할 수 있는데 거기 A, B, C, D, E, F 동그라미 한번 탁 찍어놓고 시험에 출제 한 반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중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해놓고 거기 4개에다가 다른 놈 한 놈 넣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협회를 폐지하는 것 뭐 이런 거 넣고 답으로 걸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협회 편에서는 뭐 외진 단원이잖아요. 국토장관이 해야 될 일을 개공사가 될 여러분한테 시험 묻는 거는 조금 핀트가 빗나갔는데 그런 문제를 왜 낸다? 100점 안 주려고 내는 거예요. 협회 편에서 후진데 이런 걸 문제 다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좀 무리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익히셔야 돼요. 어떤 중개법 선생님은 그 A, B, C, D, E, F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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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이래 암기하게 하는데 아니 공부시켜주는 건 고맙긴 한데 공부할 것도 그렇게 많은데 그것까지도 다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식적으로 딱 보면 국토장관이 건전하게 사업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출제 한 반에 있습니다. 다시 두 번 나올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 막 머리 걸쳐 따가지고 암기할 이유도 없다. 넘어가서 당연히 또 8번 시험에 줄 거야 되죠. 국토장관은 공제 관련 임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권도 있습니다. 협회 임원이 공제 사업을 잘 못하면 저 임원을 갈아치우시오라고 뭐 할 수 있다?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회는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징계 요구권이 있고 그 셋째 줄 내려오면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했는데 또 적지 마시고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감각 살리라고 지금 밖에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협회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500 그러면 큰 줄기가 하나 끝납니다. 500만 원 과태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건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 500만 원짜리 1년에 1000 3년에 3000 그렇게 정신없이 가지만 협회 나왔다 하면 무조건 점수 건지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 500 누가 보고한다? 국토장관 됐고 그 내용이 역시 박스 밑에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9번도 한번 봐봐요.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저자가 살짝 실수했는데 지금 9번 동그라미를 보면 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할 수 있다는 느낌이 확 오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기억 봐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국토장관의 요청에 길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누가 검사한다,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누가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감사를 한다라고 지금 제목이 줄이 쫙 들어오는데 사실은 국토장관이 요청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낼 수 있겠죠. 금융감독원장이 조사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래야 되지. 9번 단원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학생들 하여금 실수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단어 뭐라고요? 국토장관이 요청을 하면 감독원장이 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라는 단어를 빠지면 안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감독을 나갔는데 감독 안 받으면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별도로 받아서 할 이유 없다, 그죠? 협회는 받았다 하면 500. 자, 269페이지 오른쪽 갑니다. 다른 내용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협회 자체 단위 후진 단원이기 때문에 269페이지 중간에 4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들어오고 거기 위원회 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합니다. 항상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위원회가 들어왔고 위원회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막 돌아다니면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렇듯이 위원회를 만드는데 지금 제목이 뭔가 하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잖아. 공제사업은 돈이 크게 있으니까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 이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방금 말로 설명했죠. 1번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줄 닦아놓고 별표예요. 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 전문가들로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시험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X를 옆에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전문가들로서 이 많은 돈을 잘 관리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둘 수 있다 해버리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둔다라고 돼 있고 2번 그때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 하니까 임원, 중개업에 관련되는 회계, 금융, 보험, 대학 교수들로 해서 몇 명으로 구성한다? 19명으로 구성한다. 19명 정도는 한번 더 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1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니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이런 일들을 한다. 박스에 1, 2, 3, 4, 5, 6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사업계획이나 기본 방침, 예산, 결산, 차입금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거 일일이 다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머리 걸쳐 따가지고 암기하는 분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그거 하나 100점 안 주려고 주는 거니까 찍어야 되지. 이거를 공부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넘어가서 교재 270페이지입니다. 거기 상단에 박스에 보시면 거기 그죠? 거기 니언에 보시면 자, 거기 니언에 니언 위에 기억입니다. 위원들은 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고 그 두째 줄에 부동산 분야학,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분야에 전공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의 자격이 쭉 들어오는데 이 자격이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줄 한번 꺼보십시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거를 시험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금융기관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시험에 나왔어요. OX, X.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수준이 어떤 정도 나오는지를 의식하고 봅니다. 자, 박스 밑에 3분의 1번 중요합니다. 2, 3, 4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한다. 그 정도는 한번 짚어야 되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2번은 나름대로 별표입니다. 바로 밑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 명씩 두는데 자, 줄 걸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한다 줄 거놓고 호선한다는 말은 아까 위원들이 모두 몇 명이라 그랬죠? 19명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거기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뽑는다를 호선한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를 뽑는데 옆에다가 메모하시기를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그렇게 시험에 잘 들어올 거예요. 국토장관이 임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호선한다라는 독특한 내용을 하나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국토장관이 임명한다라고 내용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뽑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호선한다. 그거 하나 체크합시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고 협회의 단어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넘어갑시다. 협회 정리하셨고 교재 278페이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칙하고 들어옵니다. 자, 278페이지 보칙편이 들어오는데 보칙이라는 말은 보충규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 1교시는 가볍다라고 전달했는데 자, 보칙은 첫 번째 업무의 위탁이 들어옵니다.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업무의 위탁. 자, 그러면 이 업무의 위탁은 동그라미는 해드렸지만 지금 공부한 겁니다. 위탁의 반대말이 뭘까요? 수탁. 아까 했잖아. 수탁. 협회가 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가 뭐죠? 교육과 시험은 받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탁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맡기는 건 뭐? 교육과 뭐 시험 업무겠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업했는 거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가볍게 봅시다. 1번 업무의 위탁 해놓고 내려가면 1. 교육, 발로 열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위탁 찾았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교육은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위탁할까요? 기업.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이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위탁한다. 그런데 단 직무교육은 여러분 직무교육도 시도지사가 하지만 요거는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건 또 등록관청도 교육을 위탁하겠지. 자,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데 어디 위탁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맡기는 것 제일 밑에 박스 A 아까 했죠. 협회에 맡길 수 있다. 협회 밑줄. B 끝에 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도 맡길 수 있다. C.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럼 이 학교라는 건 다 자동으로 대학이에요. 그죠? 부동산 학과가 있는 곳이 대학밖에 없으니까 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모두 몇 개? 4개. 자, 첫 번째 누구?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개니까 느낌이 옵니까?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만약에 위탁받는 기관이 아닌가 물을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 정도로 나올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맡기는 기관 잘 봐요. 자, 다시 교육은 어디 맡긴다고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학에 맡기는데 지금 거의 다 협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받으러 어디로 간다? 거의 협회로 갑니다. 협회가 수탁을 받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에는 명지대 이런 데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도 많아요. 거기서도 교육은 해요. 어쨌든 간에 거기 위탁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자, 교육 됐고 오른쪽 갑니다. 한가운데 2번 시험 시행의 위탁. 시험 업무도 아까 받아서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수탁하겠지. 그래서 시험 업무의 위탁 해놓고 첫째 줄에 다 공부했는 겁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적으로는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는 국토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그라미 합시다.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동그라미 모두 몇 개? 3개. 뭐가 하나 없다. 지금 뭐가 안 보입니까? 그 대학이 없다는 걸 잘 보라고요. 이 밑에 주의라고 적어놨지만 대학 해놓고 옆에다가 X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기관은 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시험 치는 기관에는 3개잖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지금 여러분들 원서를 어디 낸다고 들었습니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원서 낸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산업인력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잖아, 지금. 그죠? 우리 여기 원서 회사가 시험 업무가 거기 맡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대학이 없는데 이 대학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학 하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가 딱 뜨는가 하면 대학 입시, 대학 시험이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에 대해서 시험이 얼마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치는 기관에도 대학이 거기 밑에 들어오면 틀린다고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무슨 기관이다?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잡는 게 이 단원에 답니다. 업무의 위탁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지만 뭐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를 의식해놨습니다. 마지막 내려가면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고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내용의 고시 찾았습니까? 고시라는 2글자의 동그라미를 하는데 자, 고시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알려서 보여줘야 된다.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 고시사항은 하면 그죠? 입안, 결정, 심의, 고시가 여러분 책 넘길 때마다 고시합니다.
그러면 뭐 공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중 고시 사항을 찾으시오. 고시하지 않는 걸 찾으시오. 만약에 이런 문제 내면 손도 못 댑니다. 왜 그러면 그 공법을 다 공부해서 맞춘다는 건 무리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고시 사항이 열 몇 가지나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 지금 동그라미 했지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기억해놔야 돼. 자, 고시가 뭡니까? 하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갖출 걸까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보에 고시하니까 밑에다가 일간신문에 고시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다 공부해놓고 그런 건 날아가면 안 된다고요.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관보라 합니다. 관보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업무에 위탁한 것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맡겼습니다. 라고 정부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정부가 고시하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관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간신문 하면 뭔지 아시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이런 것들이 일간신문이잖아. 그죠? 관보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5천만 국민들한테 다 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관보는 공공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도서관이라든지 뭐 우체국 같은데 은행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자리에 관보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국민들이 수시로 보라라고. 그래서 관보에 게시를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국민된 도리로 도서관이라든지 행정청에 가시거든. 거기 옆에 걸어놓은 관보도 가끔 한 번씩은 봐야 돼요. 이건 국민된 도리로 국민한테 보내는 신문인데 근데 사실은 안 봐도 되죠. 그거 안 봐도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죠? 관보라는 말을 익혀라고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업무를 위탁하면 어디에 고시한다? 관보에 고시한다. 까지가 업무의 위탁. 자, 1교시가 아주 수월했다면 이제 한 장 넘기시면 2교시부터는 포상제도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포상금 정리합시다.